안녕하세요, 샤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저가형 보급형 모델 Y가 이번에 완전히 실물이 유출됐습니다.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 카스쿱스, 인사이드 EV 등의 보도에 따르면요, 이 차량 공식 이미지 그리고 어떤 옵션 사양으로 출시되는지 등 정보가 이미 테슬라 미국 웹사이트에 올라왔다가 곧장 내려간 상태라고 하고요. 이 웹사이트 유출 이후에 텍사스에 있는 테슬라 기가팩토리 근처에서 실차 사진이 이렇게 찍혔다고 합니다. 오, 이렇게 나오는군요. 와, 아니 오히려 어떤 부분은 기존보다 더 나아 보이기도 해요. 이름은 모델 Y 스탠다드가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가격이 요만큼 낮아졌다고? 야, 이거 잘 팔릴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테슬라 모델 Y 저가형 모델 Y 스탠다드가 어떻게 나온지 빠르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Y 스탠다드 유출된 사진부터 보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웹사이트에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사진부터 보도록 하죠. 이런 사진입니다. 주문하기 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는 첫 번째 사진, 이 차량의 전 측면 모습이 유출된 것 같아요. 오, 확실히 지금 판매하고 있는 모델 Y 주니퍼와는 꽤 많은 부분이 다르네요. 자, 그리고 기가팩토리 주변에서 찍힌 실차 사진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측면 사진, 전면이 가까이에서 찍힌 사진, 그리고 후면 사진까지. 와, 이렇게 나오는 거였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면에서 좌우를 가로지르는 일자 램프가 사라졌습니다. 가운데 라이트바가 사라지고 좌우로 한 쌍의 램프만 남겨놓고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요즘 일자 램프 디자인이 좀 지겨워졌거든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스타리아가 일자 램프를 딱 가지고 나왔을 때는 야, 이게 로보캅이야 뭐야, 세상에 이렇게 미래적인 디자인의 자동차가 있을 수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현대차만 해도 그랜저, 코나, 소나타, 아이오닉 9까지 일자 램프가 다 들어가면서 약간 질리는 느낌이 있고, 중국 시장은 더합니다. 이 중국 자동차 업체들, 특히 리오토나 샤오펑 같은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일자 램프 디자인을 사용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일자 램프가 신선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저가형 모델 Y에서는 이런 식으로 양쪽에 라이트를 한 쌍씩 갖춘 디자인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단순해져서 깔끔한 느낌이 들고, 또 모델 Y 하이랜드랑 더 닮아진 느낌도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기존에 가운데 라이트바 덕분에 그래도 도로에서 좀 확 존재감이 있었는데, 아, 이게 사라지면 좀 밋밋하다, 심심하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양쪽 라이트의 헤드램프 기능도 통합이 됐습니다. 기존 모델 Y 주니퍼는 라이트바 따로, 그리고 그 아래에 헤드램프가 별도로 있는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일체형 헤드램프가 적용된 걸 볼 수 있네요. 기존에는 테슬라 헤드램프가 꽤 고성능의 헤드램프였죠.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들어가서 평소에 하이빔을 켜고 다니면서도 앞에 선행 차량이나 마주오는 차 부분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어둡게 조절이 가능한 어댑티브 하이빔 기능도 지원이 됐고, 또 글자 같은 것도 쓸 수 있는 그런 첨단 기능까지 갖춘 헤드램프가 탑재되어 있었는데, 이번 모델 Y 스탠다드에서는 아마 지금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성능이 낮은 그냥 기본 LED 헤드램프가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에는 분리형 헤드램프가 사라지고 일체형 헤드램프가 적용되면서 범퍼 디자인도 싹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범퍼 디자인은 요랬잖아요. 이 양쪽에 공기가 통하도록 날렵하게 파여있던 요 에어로 컷아웃, 요게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매끈한 느낌이 들도록 바뀌었어요. 이 카스콥스 기사에서는 이 변화에 대해서 열성 팬들은 깔끔해졌다고 하겠지만 다른 팬들은 단순히 저렴해 보인다고 할 것 같다라고 약간 아쉬움 섞인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기존의 그 공들인 디자인 느낌이 나지 않는 건 살짝 아쉽게 느껴지긴 하네요. 자, 측면으로 넘어오면요, 휠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모델 Y 주니퍼는 기본이 19인치 휠이었는데 이제는 그보다 사이즈가 하나 더 작은 이 18인치 휠이 적용됐습니다. 물론 기존 큰 휠의 장점도 있죠. 일단은 스타일이 멋집니다. 휠이 휠하우스를 꽉 채우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차가 더 커 보이고 역동적이고 안정감 있는 자세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휠이 커지면 보통 폭이 넓고 이 사이드월이 얇은 저편평비 타이어를 사용하게 되니까 핸들링 반응성에서의 장점도 갖게 되고 접지력이 좋아지면서 제동 성능도 조금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 작은 휠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승차감이에요. 타이어 옆면이 더 두꺼워지니까 이 충격 흡수 능력이 그만큼 더 좋아지게 되고요. 또 바퀴 무게가 더 줄어들고 현가 하질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비도 조금이나마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휠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죠. 19인치 대비해서 18인치 타이어는 타이어 유지 관리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특히 18인치라는 사이즈는 타이어에서 가장 대중적인 사이즈이기 때문에 미쉐린, 한국, 컨티넨탈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부터 라우펜, 금호, 넥센 이런 대중 브랜드 타이어까지 온갖 브랜드의 타이어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타이어 종류도 올 시즌, 올레더, 썸머, 윈터 모든 타이어가 골고루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타이어 수명이 다해서 교체를 해야 될 때 훨씬 더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작은 사이즈의 휠이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디자인은 지금 이런 디자인의 18인치 휠이 적용됐는데 지금 봤을 때는 좀 너무나 공기역학적인 성능에 초점을 맞춘 휠이라서 확실히 멋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후면도 이렇게 사진이 찍혔는데요. 잠깐만, 이게 진짜인가? 물론 테슬라가 아직 공식적으로 차를 공개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찍힌 이 사진이 진짜 이대로 양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봤을 때는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운데 간접 반사형 테일램프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모델 Y 주니퍼 디자인의 핵심이었잖아요. 이 안쪽에 라이트를 달아서 이 아래쪽 판에 이 라이트가 반사되게끔 만들어서 그냥 일자 테일램프가 아니라 간접 반사형 테일램프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건 진짜 독창적인 아이디어라서 테슬라도 처음에 이 차 티저를 공개할 때부터 이걸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모델 Y 스탠다드에 이 테일램프가 빠진 걸로 보입니다. TESLA, 이 테슬라 로고가 들어가는 반사판 자체가 사라졌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테일램프가 어디에 들어온다는 거죠? 물론 여기 중앙 검정색 바 부분에 테일램프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죠. 왜냐면 그러려면 이 부분 램프를 별도로 개발하고 생산해야 되는데, 그걸 개발하고 생산하는 비용이 더 클 테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양쪽 가장자리 램프 부분, 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이 부분에 테일램프도 들어올 걸로 추정됩니다. 확실히 후면에서 디자인적으로 멋이 더 떨어지겠네요. 그리고 방향지시 등도 지금 모델 Y 주니퍼는 아래쪽에 별도로 이 황색 방향지시 등이 들어오는 구조였는데 그 부분도 지금 사라졌습니다. 아마 미국에서는 일단 방향지시 등이 빨간색으로 들어와도 법규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브레이크 등 부분에 빨간색 램프가 깜빡깜빡 들어오는 형태로 방향지시 등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과연 다른 시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방향지시 등이 들어오게 될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지금으로서는 섣불리 예상할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외관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 당장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기존 모델 Y 주니퍼에서 빠지는 부분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출됐습니다. 일단은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거 좀 아쉽죠? 이 기존의 실내에 탁 트인 개방감을 주던 글라스 루프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막혀있는 루프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중국에서 촬영된 위장막 사진 중에 실제로 천장이 막혀있는 사진이 이렇게 찍힌 적이 있습니다. 아마 최종적으로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 사진을 보면 확실히 실내가 좀 답답해진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핸들 조정도 이 수동 조절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건 좀 이상하죠? 테슬라는 원래 스티어링 휠 조절을 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스티어링 휠 조절을 누른 다음에 여기 스포크에 있는 스크롤 버튼으로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이 기술 선도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중앙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스티어링 휠을 조절하게끔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테슬라가 이 브랜드의 정체성을 스스로 거스르는 일을 하다니 이건 좀 의아하네요. 사실 이렇게 전동식으로 스티어링 휠 조절을 하려면 이 안에 모터나 관련 배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까지 빼면 원가를 더 줄일 수 있어서 그런 것일 텐데요. 핸들이라는 건 사실 한번 위치를 잡아 놓으면 위치를 바꿀 일이 사실상 없고, 이 두 사람이 번갈아서 타는 상황이라도 핸들 위치를 바꾸는 건 너무나 간단한 일이라서 물론 이렇게 수동으로 바꾸는 게 더 불편해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편해질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까지 뭐하러 굳이 수동 레벨을 배제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의아하긴 하네요. 자, 그리고 직물 시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미 멕시코에 내놓은 저가형 모델 3에 이런 직물 시트가 적용돼 있죠. 그래서 통풍 시트 기능 겨우 모델 Y 주니퍼가 되면서 들어왔는데 이게 다시금 빠지게 되고요. 일렬 열선 시트 기능만 제공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직물 시트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정말 가장 선호하지 않는 시트 옵션이죠. 흘리면 묻고 얼룩지고 그리고 여름에 덥고, 저는 그리고 여름에 헬스장 갔다가 아니면 주말에 야구나 축구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린 상태에서 차에 탔을 때 요때 직물 시트 차를 타면 진짜 여러분 상상되시죠? 직물 시트가 제 땀을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시트가 촉촉하게 젖고 나중에 냄새가 엄청나요.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물 시트를 선호하지 않으실 텐데, 어쨌든 모델 Y 스탠다드는 저렴한 가격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직물 시트를 넣어놓은 걸 볼 수 있네요. 자, 다음으로 전면 터치 스크린 똑같이 15.4인치라고 하는데요. 2열에 공조장치 조작하고 게임도 하고 하는 이 8인치 디스플레이는 삭제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멕시코에 출시했던 모델 3 저가형 모델처럼 일반적인 송풍구로 대체가 될 걸로 보여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파 필터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모델 Y 오너분들이 그동안 자부심을 갖고 계셨던 핵심 기능이 또 하나 사라지게 되네요. 헤파 필터는 아주 고성능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동차에 들어가는 밀입자 필터는 기본적인 꽃가루나 먼지나 벌레나 이런 큰 입자들을 걸러내는 역할만 하잖아요. 기본적인 공기 정화 기능만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헤파 필터라는 건 0.3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아주 작은 입자까지 걸러내는, 수치적으로는 99.97% 이상 걸러내는 고성능 필터입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곰팡이 포자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는 아주 비싼 필터죠. 그러다 보니까 모델 Y는 예전부터도 이 헤파 필터를 활용한 생화학무기 방어 모드를 강력하게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웠습니다. 테슬라 공식 채널에서 모델 Y랑 BMW X3를 나란히 세워놓고 빨간색 연막탄 같은 걸 터뜨려서 모델 Y 실내는 멀쩡하고 X3는 실내가 빨간 연기로 가득 차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델 Y 스탠다드에서는 이런 헤파 필터가 사라지면서 생화학무기 방어 모드 기능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는 다른 차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일반 필터가 장착되겠죠. 여러모로 테슬라만의 특별함, 강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서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바뀌는 부분, 그리고 각종 옵션, 기능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기존 테슬라 모델 Y가 갖고 있던 특별함, 테슬라를 사야 되는 이유, 이런 핵심적인 장점들이 좀 많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만약에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 확 저렴하면 그래도 고려해볼 만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유출된 가격은 얼마일까요? 가격은 39,990달러입니다. 기존에 미국에 팔고 있던 가장 저렴한 모델 Y, 모델 Y 롱레인지 RWD 모델 시작 가격이 44,990달러였습니다. 요거 대비해서 가격이 5,000달러 저렴해요.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저렴하진 않네요. 이 모델 Y의 특별함이 상당 부분 삭제됐다는 걸 감안하면 5,000달러의 가격 인하는 조금은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모델 Y 롱레인지 RWD에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7,500달러를 받고 나면 실구매 가격이 37,490달러였는데 지금 새로 나온다는 모델 Y 스탠다드 가격이 이 가격보다 2,000달러 이상 더 비싼 겁니다. 물론 이제는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전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달러 정도 더 저렴한 가격은 좀 아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출시하게 되면 가격은 얼마일까요? 일단 미국 모델이 그대로 출시하게 되면 지금 환율 기준으로는 5,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모델이 그대로 나오지 않겠죠. 모델 Y 스탠다드는 중국, 유럽 등 이 전 세계 공장에서 생산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델 Y 스탠다드가 생산돼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5,299만 원짜리 모델 Y에서 단순 계산해보면 5,000달러가 더 저렴해야겠죠. 이 5,000달러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할 텐데 이걸 지금 환율 기준으로 700만 원으로 계산하면 4,599만 원이 되고요. 만약에 5,000달러를 그냥 500만 원으로 계산하면 4,799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출시하게 된다면 아마 출시 가격은 4,599만 원에서 4,799만 원 정도가 될 걸로 추정되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차이라면 굳이 이렇게 많은 디자인과 옵션과 기능이 빠진 모델 Y 스탠다드를 선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500만 원만 더 주고 일반 RWD 사지 뭐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에 유출된 정보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테슬라가 극한의 원가 절감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려는 시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 과정에서 테슬라의 핵심적인 매력이었던 기능과 디자인 요소들이 대거 빠지는 건 확실히 아쉬움을 남깁니다. 사실 테슬라는 이미 멕시코 시장에서 저가형 모델 3를 내놓고 판매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저가형 모델 3의 판매량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소비자들이 단순히 가격만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히려 기존 테슬라만의 특별함이 사라지면서 애매한 포지션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과연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진정으로 저가형 시장을 공략하려면 기존 모델의 다운그레이드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저가형 모델을 내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차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